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사람이 차 안에서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면, 자동차가 초고속 인터넷이 빵빵 터지고 고성능 컴퓨터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그 세상에는 어떤 사업 기회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만도와 퓨처플레이가 주목하는 향후 10년 동안 큰 기회가 될 15개의 모빌리티, 로보틱스 사업 분야를 소개해드리고, 이 분야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도와 함께 테크업 플러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퓨처플레이는 10년 뒤 미래를 보고 투자도 하고 스타트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내부 브레인들이 모여서 미래를 예측하는 회의를 하면서 이미 5년, 7년 전부터 지금 자율주행 시장에서 핫한 라이다, 레이더 센서 같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 퓨처플레이가 만도를 만나 함께 선정한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 10가지 분야, 그리고 로보틱스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 중 만도 테크업 플러스에 지원하셔서 선정이 되면 1,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퓨처플레이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개월간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만도로부터 후속 투자 기회도 있습니다. 각각 수천억에서 조 단위 회사가 나올 수 있는 기회니까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지금의 자동차는 운전을 하는 공간이죠. 안전을 위해 온갖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도와 퓨처플레이는 미래의 모빌리티는 휴식과 놀이의 공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 타보면 뭔가 게임스러운 효과들도 터지고 차량용 콘텐츠를 염두에 둔 콘텐츠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운영체제, 하드웨어, 스마트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가 수천억대에서 조 단위 그 이상의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웨이모, 테슬라 등의 영상이 공개되며 곧 자율주행 시대가 올 것만 같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죠. 너무 다양한 고성능 센서들이 들어가고 그 센서들의 가격이 많이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비싸고,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이 아직은 부족하고 생각보다 까다롭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분야에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왔고 수천억, 조 단위 회사들도 나왔지만 아직도 너무 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다, 객체인식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이 큰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입니다.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시장이 바뀌면서 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70%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전기차 하나 만드는데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이 요소들 모두가 큰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배터리, 모터, 인버터, 전기차, 전동 모빌리티에 관련 사업은 앞으로도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XEV 충전 분야입니다. 차가 달리려면 이제는 주유가 아닌 충전이 필수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회사들이 최고의 충전 경험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데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 압도적으로 빠르고 효과적이며 비용이 저렴한 충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나온다면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겠죠. 지금의 대표적인 주유 회사 이런 것들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분야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기차, 버스, 비행기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것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기타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다양한 라이드 헬링 서비스 등 모빌리티가 다양해진 만큼 깔아야 되는 앱도 많아져서 참 불편하지 않나요? 이를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커다란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모빌리티 서비스에 기대하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자전거 택시, 펫택시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어요. 만도와 퓨처플레이에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 저장 솔루션입니다. 전동 모빌리티의 핵심은 배터리와 수소 연료 전지죠. 기존의 배터리는 무겁고 소모품이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전기의 소스가 대부분 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환경에 이롭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죠. 테슬라가 사실은 환경을 파괴한다. 그리고 여전히 폭발의 위험도 있는 만큼 부족한 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더 나은 에너지 저장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이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유형의 이동수단입니다. 분기에 하나씩 다양한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일상에는 보이지 않죠. 땅굴 파는 거, 하이퍼루프 말고도 교통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는 점점 거대해지는데 이 거대한 도시의 이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낸다면 그 기회는 수십조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플릿 매니지먼트입니다. 모빌리티의 소유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내리면은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장에 갈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타고 다니는 차를 밤에는 다른 사람이 탈지도 모르고 똑똑해진 대규모 차량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앞으로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이 똑똑해지고 이동이 바뀌면은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뀌겠죠. 과태료 지불 방식도 바뀔 것 같고, 충전 비용, 차량 유지 보수 등 차량과 관련된 3.3
뱅크샐러드 같은 회사가 나오지도 않을까 싶어요. 9번째는 배달입니다. 배달 없이 못 사는 시대가 됐죠. 이게 참 편해지긴 했는데 뉴스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배달 관련 문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배달이라는 거는 사회에 중요한 어떤 인프라가 됐는데 배달 솔루션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주문해서 배달비를 줄일 수는 없을지, 일회용기를 획기적으로 줄인 배달 방식은 없을지,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배달 사업의 기회가 아직 있지 않을까요? 또 많은 회사에서 배달 로봇을 개발하고 있지만 앞에 조그마한 턱 하나만 있어도 못 올라가는 배달 로봇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배달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은 큰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모빌리티 인프라 솔루션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모빌리티 혁신이 가능하려면 모빌리티와 다양한 것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게 원활해야 됩니다. 차량과 차량 간의 커뮤니케이션인 V2V, 차량과 신호등 등 인프라와의 커뮤니케이션인 V2I, 차량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인 V2P, 차량과 비어있는 주차 공간 또는 기타 정보와의 커뮤니케이션인 V2C,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V2X라고 부르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게도 어마어마한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로보틱스 분야를 혁신할 5개의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로보틱스입니다. 식당용 서빙 로봇, 공항 안내 로봇, 호텔 객실 로봇, 물류창고 로봇 등 자율주행 로봇들이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더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려면 잘 보고, 잘 판단하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겠죠. 에이다스 센서를 통한 센서 퓨전, 경로 생성 회피 로직 등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 또는 새로운 모빌리티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진 스타트업에게는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릿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면서 수년 전에 유명해진 물류 로봇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 와, 이게 아마존이 혁신 기업이니까 저런 로봇도 쓰지 라고 했는데 요즘 국내 풀필먼트 스타트업들에 가보면은 그렇게 큰 스타트업이 아닌데도 키바와 비슷한 로봇들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이런 인프라가 꽤 많이 일상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러한 로봇 군집이 필요한 다음 영역은 어딜까요? 이러한 로봇 군집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로보틱스 배터리 충전 분야입니다. 모빌리티형 로보틱스에 반드시 필요한 배터리,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에게도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팩, 수소 연료 전지부터 전력망을 지능화, 고도화하는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배터리에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V2G, 고속, 무선 충전 분야 등 관련된 스타트업을 퓨처플레이와 만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로보틱스 컨트롤 시스템 관련 분야입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은 미래가 금방이라도 눈앞에 온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이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백 번 시도를 하고 이제 잘된 장면을 골라서 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모션 제어, 로보틱 디지털 트윈 등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게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로봇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며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한 IoT 센싱, 로봇과 드론과의 협동 시스템 등에 관한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에게도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빌리티 10개의 분야, 로보틱스 5개의 분야를 포함하여 우리가 미래의 모빌리티를 만들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극초기 프리 시리즈 A 단계의 스타트업 또는 예비 창업가가 있다면 뭔가 기술력은 있는데 팀이나 좀 대표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이 있다면 이번 만도 모빌리티 테커 플러스 프로그램에 꼭 지원해보세요. B2C 앱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과 달리 모빌리티와 같은 하이테크 스타트업은 POC라고 하는 개념 검증과 대기업,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파트너 포트폴리오를 쌓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만도 모빌리티 테커 플러스는 만도와 퓨처플레이가 함께 미래 모빌리티, 로보틱스를 혁신할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자 공동 창업 과정입니다. 퓨처플레이의 기술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를 기반으로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만도의 사업 및 R&D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혁신 DNA를 결합해서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할 기술과 비즈니스 스타트업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데요. 이미 굉장히 훌륭한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거쳐갔습니다. 선발된 팀에게는 퓨처플레이가 일단 1억 원 내외의 금액을 투자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개념 검증, POC를 할 수 있는 지원금을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투자 유치와 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만도의 후속 투자 기회가 주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www.mandoopss4.com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세요. 아직 추상적인 레벨의 아이디어라도 일단 지원하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